실제로 금리가 오르면서 주식과 코인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부동산 차례라고들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집 보여주는 여자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많은 것이 힘들어진 요즘입니다. 부동산 시장도 인상된 금리만큼 꽁꽁 얼어붙었죠. 이런 상황들만 보면 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부동산의 가격도 하락한다고 생각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금리가 정말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지, 만약 준다고 하면 어느 상황에서 줄 수 있으며 그 영향력의 크기는 어떠한지를 바탕으로 금리와 부동산 가격의 상관관계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저금리 시대의 돈의 이동. 금리는 돈에 붙는 이자며 돈이 지니는 가치를 뜻하죠. 돈이 가지는 가치가 올라가고 내려감에 따라 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자산시장이 그렇죠. 돈의 가치가 낮아지는, 즉 금리가 낮아질 때는 돈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가치가 낮은 현금에서 인플레이션 해지가 되는 자산으로의 돈의 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 결과 자산 가격이 상승하게 돼요. 우리는 최근 코로나로 인한 저금리 시대에 유동성에 의한 자산 폭등을 경험했었죠. 자산으로 돈이 모이면서 자산 가격이 상승하자 매수 심리가 강해지며 거기에 투자 수요까지 가세하게 되면서 주식, 코인뿐 아니라 부동산의 가격도 단기간에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고금리 시대가 되면 자산이 폭락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금리가 오르면서 주식과 코인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부동산 차례라고들 하는데요. 그리고 실제로도 금리의 인상이 부동산 가격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부동산을 공부하시는 여러분은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할 거예요. 정말 금리의 변화가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말이죠. 남들이 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렇구나 라고 믿기 전에 왜 그러한지 정말 맞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셔야 다음에 비슷한 상황에서 내 자산에 대한 포지션이 정립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금리 인상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 현재에서 답을 찾기 어려울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나간 역사에서 배우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왔고 지금까지 보여지는 일정의 패턴이 존재하니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금리와 집값 사이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습니다. 금리가 올라갈 때 집값이 올라갔던 적도 있고 금리가 내려가는데 집값이 내려간 적도 있었어요. 그럼 금리와 집값이 전혀 관계가 없는 걸까요? 저는 장기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영향이 없을 수는 있으나 단기적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해요. 데이터는 결과론적입니다. 그래서 특정 시점 사이사이를 연결하며 해당 기간 동안의 결과를 단순화시키죠. 그래서 년 단위로 묶어 한 해의 결과를 통계로 볼 수는 있으나 그 한 해 동안의 단기적인 변동률을 보기란 쉽지가 않아요. 금리의 인상은 심리적인 부분에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직전에 많이 올랐을수록 더 많은 영향을 주죠. 사람들은 언제 집을 사나요? 단순히 집이 필요하니까 사나요? 제 생각에는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할 때 집을 산다고 봐요. 집은 항상 필요한 것이고 필요하다고 해도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전월세를 살면서 매수를 미루는 경우가 많죠. 금리가 인상되면 주택 구입 부담이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상되는 금리보다 집값이 더 오른다고 생각하면 오르는 집값이 금리 인상분을 상쇄하고도 남기 때문에 결국 집을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전에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아 더 오를 여지가 남았다고 생각하면 고금리 시대에도 집을 사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집값 하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와요. 하지만 직전에 집값이 이미 많이 오른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가뜩이나 집값이 많이 올라 더 오를 수 있을까 고민하는 와중에 금리까지 올라 주택 구입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면 선뜻 주택을 매수할 수 없게 돼요.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을 매수했는데 집값은 안 오르고 금리만 오르면 버티기가 힘들어지니까요. 특히 단기간에 집값이 급등했다면 더더욱 그렇죠. 이미 많이 올랐기에 현재 올라가는 금리보다 주택 가격이 더 오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때문에 이러할 때는 금리 인상이 집값 하락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죠. 따라서 현재같이 집값이 단기간에 많이 상승한 다음에 금리 인상은 집값이 금리 인상분보다 더 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심리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에 따라 매수를 주저하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세 번째, 금리 인상에 영향을 받는 심리. 앞서 금리 인상은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매수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금리 인상 직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했을 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설명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 영향력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크게 유지될까요? 부동산 가격을 움직이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분명 심리도 있는데요. 심리는 간접적인 요인일 뿐 직접적인 요인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너무 크고 후행적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마음처럼 빠르게 바뀌는 게 또 있을까요? 지금은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 집을 사지 못하다가도 어느 순간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금방 바뀌는 것이 심리입니다. 그 심리가 바뀌는 데는 어떠한 변곡점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건 바로 거래된 결과죠. 지금 이 상황에서 급매물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이들이 거래가 되면서 실거래가가 지속적으로 다운되는 데이터가 쌓이게 된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정말 하락장이 왔구나라고 생각되어 매수 심리는 더욱 위축될 겁니다. 반면 지금 상황에서 수요가 늘어나 급매물뿐 아니라 일반 매물들에 대한 거래까지 되면서 조금씩 호가 거래가 늘어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락장이 아닌 조정장이었구나. 가격은 다시 오르겠구나 라는 심리가 확산되며 다시 집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이렇듯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을 때 심리는 급변하게 될 것인데 여기서 이 눈에 보이는 결과라는 것은 거래량을 뜻합니다. 즉 하락 거래인지 상승 거래인지 일정의 뚜렷한 거래량이 선행되어야 비로소 심리가 움직이는 거죠. 따라서 심리는 간접적이며 후행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의 오르내림을 결정짓는 선행지표로 삼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를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수급을 통해 거래의 방향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 고금리와 저금리에 따른 집값.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저금리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하지만 고금리에서는 직전 상황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있다. 왜 이처럼 일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요? 저도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금리는 돈의 가치이며 저금리 때는 돈의 이동이 인플레이션 방어가 되는 자산시장으로 옮겨가고 자산 가격이 오르는 건 맞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었고요. 하지만 반대의 경우인 금리가 오를 때는 자산을 팔아서 자산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논리가 항상 맞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요? 바로 주식과 코인은 쉽게 팔 수 있고 실사용 가치가 없으나 부동산은 쉽게 팔 수도 없고 실사용 가치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부동산은 투자 대상이기에 앞서 필수제며 실사용 가치가 있어 가격 하락과 상관없이 팔지 않으려는 사람이 존재하죠. 특히나 보유기간에 따른 세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팔기도 쉽지 않습니다. 바로 주식, 코인과 다른 부동산이 가지는 고유의 특성 때문이죠. 더불어 지금처럼 팔고 싶어도 쉽게 팔리지도 않기에 사는 건 쉽지만 팔리기는 참 힘들어요. 따라서 금리 인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팔 거고 그로 인해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라는 이론은 현실과 잘 맞지가 않습니다. 단 이미 많이 오른 가격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더 이상 집값이 오르지 않을 거라는 심리적 부담이 작용하면 부동산 시장의 신규 진입자를 일시적으로 차단시킬 수는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앞으로의 방향. 그럼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처럼 거래가 너무 없을 때는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 결과를 도출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때는 누구는 상승한다, 누구는 하락한다,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참 어렵고도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저는 다만 데이터를 통해 이런 데이터가 나왔을 땐 역사적으로 이렇게 됐으니 이에 따라 참고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지금은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앞으로의 거래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해요. 규제가 해소되지 않고 금리 인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전세 시장까지 안정된다면 가격이 하락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반대로 대출이 풀리고 다주택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며 전세난에 의한 전세 가격 상승까지 발생할 경우에는 가격이 다시 반등할 수도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이 중요하고 이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어떤 방향으로 풀려가느냐에 따라 해답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을 보시며 어떤 거래의 흐름이 나오는지 지켜보시는 것이 지금은 정말 중요합니다. 금리도 일부분 영향이 있겠지만 결국 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금리 인상도 영원할 수는 없고 우리는 또 이러한 금리에 따라 적응을 하게 되니까요. 지금까지 금리와 부동산 가격의 상관관계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제 생각과 이론이 무조건 맞다는 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동의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무엇이든 간에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해왔지만 그 안에는 크고 작은 변동성과 사이클이 존재하였어요.
이러한 변동성 안에는 금리라는 요소도 분명 존재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되지는 못합니다. 언제 오르냐, 언제 떨어지냐 보다는 중요한 건 변동성과 사이클이 존재할 때 내가 준비되어 있어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주변에 휩쓸리지 않고 본인만의 중심을 잡으실 줄 아는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며 오늘 내용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집 보여주는 여자였습니다.